저는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절대 내솥에 쌀을 바로 씻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그릇을 써서 씻은 다음 옮겨 담죠. 제 아내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팅된 내솥에 쌀알이 문지르는 그 순간부터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금속 성분이 밥에 섞일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생활환경 독성을 연구해온 박사 장윤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추적해온 사람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금속 용출량을 몇 배나 바꿔버리는 걸 실험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매일 미세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있어요. 이제는 밥 짓는 법, 요리 습관, 향수 뿌리는 습관 하나까지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것들도 이제는 다시 점검해야 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함은 늘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위험도 생겨났거든요. 특히 주방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 기름, 물, 세제가 섞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오래 쓴 플라스틱 용기, 환기 안 되는 가스레인지까지 모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에 쌓입니다. 저는 연구자라서 코팅이 조금이라도 닳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고 가스불을 켤 때는 반드시 창문 두 곳을 열어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민 반응이 아니라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30년 동안 수천 건의 실험 결과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솥에 바로 쌀을 씻고 계신 건 아닌가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을 그냥 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 친구분이신 67세 박미정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미정님은 집에서 밥을 정말 잘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솥 내솥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더래요. 닦아도 무언가 얼룩처럼 남아있고 표면이 거칠어진 느낌이었대요. 그래도 밥은 잘 되니까 그냥 계속 쓰셨대요. 몇 달이 지나면서 머리가 무겁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꾸 들었고 혹시나 싶어 검사를 받으셨죠?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몸이 계속 불편하니까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주방 도구를 점검하고 낡은 건 다 버리고 새 내솥으로 교체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증상이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밥솥 코팅이 벗겨졌다면 그건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미세한 금속 조각이 밥에 섞일 수도 있는 신호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는 주방 도구들이 낡으면서 조금씩 성분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몸은 정직해서 반응을 보냅니다.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증상으로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방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환기 방법과 조리 도구 선택 기준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박미정님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행동들 중에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갉아먹는 일상 속 조리 습관 6가지. 먼저 코팅이 벗겨진 내솥을 그대로 사용하는 습관부터 살펴볼게요. 코팅이 벗겨지면 그 아래에 있던 알루미늄이나 니켈, 크롬 같은 금속이 음식에 밀양씩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용출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코팅이 벗겨진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했을 때 알루미늄 섭취량이 기준치의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72세 박영자님은 밥맛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평소랑 똑같은 쌀인데 뭔가 금속 맛 같은 게 난다고 하셨죠. 내솥을 확인해보니 안쪽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새 내솥으로 교체하신 후에는 속도 편해지고 밥맛도 돌아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쌀은 반드시 다른 그릇에서 씻고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한 내솥은 육안으로라도 점검해보세요. 표면이 거칠거나 색이 변했다면 교체 신호예요. 여러분 집 밥솥은 몇 년째 쓰고 계신가요? 다음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안 하는 습관입니다. 가스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폐에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물질이에요.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스 자체가 문제거든요. 미국 화학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59세 김은정님은 급식조리실에서 일하셨는데 매일 8시간씩 가스불을 사용하셨죠.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폐기능 저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래서 조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 두 곳을 열어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세요. 한쪽만 열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요. 후드만 믿지 말고 반드시 공기 통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후드는 기름기와 수증기를 빨아들이지만 일산화탄소까지 완벽하게 제거하진 못하거든요. 요리할 때 창문 2개 여시나요? 아니면 하나만 열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종이오일이나 에어프라이어를 과열하는 습관이에요. 종이오일은 160도 이상에서 실리콘 코팅이 분해되기 시작해서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쓰시는데 온도만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유럽식품안전청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60도 이상에서 실리콘 코팅 물질이 용출된다고 나와 있어요. 65세 최정자님은 에어프라이어에 종이오일을 깔고 생선을 구우셨는데 나중에 냄새가 심하게 나더래요. 종이오일이 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 후로는 종이오일 사용을 줄이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150도 이하에서 짧게 사용하시고 직접 구이는 피하는 게 좋아요. 내열 온도 표기는 견디는 온도가 아니라 분해가 시작되는 온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종이오일을 프라이팬에 깔고 고기 구운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네 번째로 나무 주걱이나 도마를 세제로 닦은 후 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 재질은 세제를 흡수하기 쉬워서 세척 후에도 남을 수 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나무 수저의 30%에서 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헹구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70세 윤정희님은 어느 날부터 입안이 계속 쓰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젓가락을 세척할 때 충분히 헹구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죠. 나무 젓가락이 세제를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해서 세척하시고 햇볕에 완전히 건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습한 상태로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고 독소가 생기거든요. 여러분은 나무 젓가락 얼마나 자주 교체하시나요? 1년에 한 번은 꼭 바꿔주세요. 다섯 번째는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습관입니다. 페트병은 한 번 쓰고 버리라고 만들어진 건데 다시 물을 담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과 세균이 함께 번식할 수 있어요. 국내 실험에서도 3회 재사용한 페트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이거든요. 68세 한정호님은 생수병을 쌀통으로 쓰셨대요. 편리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냄새가 나서 결국 버리셨다고 하세요. 생수병은 한 번 사용한 후 바로 분리배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유해물질 발생이 더 증가하니까 절대 햇빛 드는 곳에 두지 마세요. 혹시 생수병을 다시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버리세요. 여섯 번째는 방향제나 모기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방향제 속에 들어있는 살생물질 성분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향기가 좋다고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2025년에 나온 국내 연구를 보면 방향제를 자주 쓰는 사람의 인지 기능 점수가 10% 낮았다고 해요. 66세 최수진님은 냄새가 싫어서 침실에 방향제를 하루 종일 켜두셨대요. 그런데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무거워지더래요. 방향제를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짧게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자연성분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도한 노출은 위험합니다. 집안에 방향제 몇 개나 두고 계신가요? 하나만 남기고 다 치우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셨으니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올바르게 실천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 7가지. 첫 번째로 가스조리 대신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시면 일산화탄소 노출을 90% 줄일 수 있어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레인지는 불꽃이 없으니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전기레인지를 쓰더라도 조리 중 환기는 필수입니다. 음식에서 나오는 기름 연기나 수증기는 여전히 나오니까요. 창문 2개 열고 후드와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시면 공기순환이 훨씬 잘 돼요. 오늘 저녁 요리하실 때 환기 2곳 여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마를 바꾸는 겁니다. 스테인리스 도마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전혀 없어요. 플라스틱 도마는 칼질할 때마다 미세한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데 스테인리스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다만 칼날이 상하기 쉽고 팔목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 가벼운 도마와 병행해서 쓰세요.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통도마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통도마는 이음새가 없어서 세균이 끼기 어렵거든요. 도마 마지막으로 바꾸신 게 언제인가요? 1년 넘었으면 교체하세요. 세 번째는 염색할 때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염색 시 포름알데히드가 증발하면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요. 특히 창문을 닫고 염색하면 위험도가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낮 시간대에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미용실에 가시더라도 창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환기를 신경 쓰는 미용실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염색하실 때 창문을 여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번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세탁 습관입니다. 세탁은 찬물로 조금씩 하는 것보다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줘요. 세탁기를 자주 돌리면 옷감 마모가 심해지고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도한 세탁은 섬유를 빨리 망가뜨려요. 그래서 세탁물이 70% 정도 차면 한 번에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한두 벌씩 돌리지 마시고 모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세탁하시나요?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는 생선 조리 방법입니다. 생선은 끓이거나 조림 형태로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줄어들어요. 생선을 구우면 기름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국물은 가급적 피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삶은 생선, 찜, 조림을 중심으로 조리하세요. 생선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건더기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열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돌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좀 무겁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죠. 반찬 보관할 때도 유리 용기를 쓰세요. 냉장고에 넣을 때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조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데 공기청정기가 큰 도움이 돼요. 물론 환기가 우선이지만 환기만으로 부족할 때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실내 공기 질이 훨씬 좋아져요. 필터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거나 청소하셔야 효과가 유지돼요. 더러운 필터로는 오히려 더 나쁜 공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방 근처에 공기청정기 하나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오늘은 일상 속 주방 습관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코팅, 편리한 가스불, 향긋한 방향제, 시원한 생수병까지 모두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죠. 하지만 잘못 다루면 이 모든 게 미세한 독성의 시작점이 됩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에서는 금속이 밥에 섞이고 환기 안 되는 주방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쌓이고 오래 쓴 나무 젓가락에는 세제와 곰팅가 남아있고 재사용한 생수병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솥을 따로 씻고 창문을 2개 열고 종이 오일 대신 프라이팬에 직접 굽고 도마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몸이 달라져요. 두통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래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피하려는 게 아니라 노출량과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100% 피할 순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줄일 순 있어요. 매일 노출되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고농도 노출을 저농도로 낮추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몸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요리할 때 창문 2곳 열기만 실천해 보세요. 한쪽 창문만 열면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요. 양쪽을 열어서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해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확 떨어져요. 저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고 제 가족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창문 2개를 열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죠. 두 번째로는 코팅된 조리 도구 점검해 보세요.
밥솥, 내솥, 프라이팬, 냄비 안쪽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거칠하거나 색이 변했다면 교체 신호예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몇백만 원 쓰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용기로 바꾸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자주 쓰는 용기부터 하나씩 바꿔가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자주 넣는 용기부터 바꾸시면 좋아요. 유리 용기는 무겁긴 하지만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경제적이기도 하죠.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한 달 후에는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몸도 달라져 있을 거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한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 결국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플라스틱 함정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욕실, 거실, 침실까지 우리가 모르고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샴푸통, 칫솔, 슬리퍼까지 다 점검해 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창문 2개 열기부터 시작하실 건지, 내솥부터 교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여유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